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언론행정팀장 전성배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2월 22일 월요일 경기도 정책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경기도 준비 사항입니다. 발표는 차성수 기획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예,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오늘은 도민 여러분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중대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그동안 경기도가 생활 폐기물을 매립해 왔는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직매립 금지를 왜 하고 무엇이 바뀌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매립 금지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생활 폐기물은 소각을 하거나 소각이 되지 않은 것들은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을 해왔습니다. 경기도는 4,735톤 정도가 매일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640톤 정도가 직매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부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보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유예가 되는 그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매립 금지라는 거는 우리 도민들이 쉽게 생각할 때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서 하면은 그게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그대로 매립장에다가 그 매립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을 더 이상 이제 직매립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소각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그 재활용을 잘 분리를 해서 그 탈 수 있는 것들은 태우고 타지 않는 것들은 뭐 같이 해서 그 소각된 이후에 그 부산물들을 이제 매립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 직매립 금지하는 것은 그 우리의 그 땅을 좀 환경적으로 잘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을 잘 해서 더 자원순환 경제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직매립 금지는 그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경제, 순환 경제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매립이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641톤, 정확히 641톤인데요. 매일 나오는 쓰레기가 이렇게 직매립이 금지됨으로써 또 여러분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도민 여러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이제 맞춰서 경기도는 이미 현장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원래 생활 폐기물,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죠. 생활 쓰레기는 공공 소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공 소각장을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경기도는 2030년이면 공공 소각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소각 처리가 가능한데 직매립이 금지됨으로써 약간의 기간이 민간 시설로 좀 의존하는 기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그 성남에서 공공처각 시설을 지금 작년에 착공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수원, 남양주, 광명, 안성시 등 4개시가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6개의 신설 소각장을 공공 소각장을 포함해서 21개소의 소각 시설이 증설을 하거나 대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통해 가지고 2030년이 되면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생활 폐기물이 공공 소각 처리가 가능하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매립 제도화를 2030년까지 반드시 경기도는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공공 소각을 위해서는 가장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또 국비를 확보를 하거나 또
입지에 대한 협의를 좀 더 검토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해서 더욱더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경기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 또한 그 시군과 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민간 소각장들 또 재활용 업체들과 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나 뭐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쓰레기 대란 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민간과의 협의를 통해서 민간의 그 처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시군과 또 그 민간 시설과의 잘 협력을 해가지고 그 안전망을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그 위탁을 주는 일정 정도의 기간이 2030년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고 민간 처리를 위해서 발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계속 진행되고 나면 641톤의 그 생활 폐기물 자체가 민간에서 같이 처리가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에 대해서 도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래서 일회용기나 이런 부분들을 다회용기로 쓸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또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 지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이런 순환 경제가 녹아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 토대일 뿐이지 사실은 이것은 철저하게 그 도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도민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배출량을 좀 줄이는 것을 노력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이제 휴가철 같이 좀 배출량이 좀 많아지는 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문화 이게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회용 컵이라든지 다회용기들 이렇게 재사용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그 작은 행동이 직매리 금지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이렇게 그 공공 소각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군과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서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믿고 같이 좀 함께 해서 저희가 또 경기도는 꼼꼼히 잘 점검을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 소각시설 확충에 더 열심히 해서 2030년까지는 공공 소각시설이 완전히 장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폐기물 감량뿐만 아니라 재사용 정책을 지원을 하고 이부 강력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촘촘한 민간 협력을 통해 가지고 당분간 그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민간 업체와의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히 준비를 해서 도민과 함께 안전하고 이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앞에 경기일보. 네, 경기일보 오민주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매일 발생하는 직매림 물량이 하루 640톤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년부터 바로 처리를 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각 지자체에서 민간 소각시설 계약 체결이 다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640톤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발생량은 1일 4,735톤입니다. 이 중에서 641톤이 직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641톤에 대해서는 소각을 해야 되는데 공공 소각이 그동안은 641톤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641톤이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요거를 민간 시설로 하는 부분이다. 근데 경기도의 민간 소각 시설이나 재활용 시설로 보면 소각만 보더라도 639톤 하루에 민간 소각에서 가는, 그러니까 여유량, 총량이 아니고 여유량이 그 정도 되고요. 재활용까지 다 합하면은 지금 4,10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 황영민 기자. 예. 근데 이게 민간에서 처리 용량이 그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그 타 이제 시도의 반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예.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제 민간 위탁이 가장 많이 발생할 거로 보이는 강원도나 충북 쪽에서는 지역 주민들 반대가 되게 극심하게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이나 어떤 방안,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요. 아까 참 질문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제가 좀 더 첨가하면서 이어서 새로 질문하신 걸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발주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어쨌든 민간 처리 시설에서 발주하는 게 완료됐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가 제한을 어디 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재활용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때 다른 시도 부분도 이제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서 그게 해당하는 시군에서 거기에서 발주 형태로 공모를 통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발주는 다 끝났습니다. 예. 예, 시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대한 주체는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시군에서 다 발주가 난 것은 확인이 되어서 발주는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뉴스백 김동초 기자입니다. 이게 매립지는 되게 기피 시설이에요. 혐오 시설이고. 예. 근데 증설을 뭐 10개 정도를 더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매립지 확보에 대한 예산과 그 진행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직매립에서 이제 소각이나 재활용 후에 매립을 하게 되면 그 대비 예상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매립지를 확충하는 게 아니라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소각장이죠. 예. 소각장은 지금 뭐 경기도에서는 6개가 이제 신설될 거고요. 네, 네. 21개 같은 경우에는 신설을 포함해서 이게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대보수도 하고 증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개소더라고요. 예, 그래서 21개가 지금 시설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소각이 다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 대비 효과가 있잖아요. 예. 직매립에서 이제 재활용 또 예. 소각 후 매립이니까 예. 그럴 때 기대하는 예상 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 효과라는 거는 환경적으로 사실은 2030년까지는 완전히 공공 소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소각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재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고 사실 그흙 같은 거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그 피해 부분에 있어서 현저하게 줄어들다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쓰레기의 냄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재를 이제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2030년부터는 이제 거의 쓰레기라는 부분보다는 소각재가 이제 매립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지금 한시적으로 민간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민간 소각장이나 재활용 업체를 잘 활용을 해서 2030년까지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토양 오염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소각재는 이제 흙하고 같기 때문에요. 다른 화학적 물질들이 다 소각을 하면서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 그런 휘발성 물질 VOC라고 하는 휘발성 네. 물질들이 소각을 하면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매립을 하는 데에서는 그런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울보 김기훈 기자입니다.
그 이제 소각을 하는 것과는 좀 별도로 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좀 줄이는 감량 정책을 좀 병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경기도에서 지금 다회용 컵 사용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민간으로까지 뭐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지금 저희는 그 일회용품 없는 그 지구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서 4개 지구를 산정을 해가지고 시범 지구 사업도 계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것들을 꾸준히 하고 요거를 시군까지 확대를 하고 시범 지구들을 계속 확대를 해서 일회용품 없이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학교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 나가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일회용품을 좀 많이 쓰는 데들이 있습니다.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운동 경기 같은데 했을 때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 일회용품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나가면서 해 나가면서 일회용품을 일단 줄이는 정책을 일단 집중적으로 많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경인일보요. 네, 저는 경인일보 김태강 기자입니다. 2030년까지 이제 공공 소각 시설 21개소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좀 연도별 구체적인 확충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민간 시설 활용해서 소각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공공 소각 시설 확충이 조금 뭐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랜 B가 있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뭐그 21개소의 각 스케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는 신설인데요. 지금 26년이니까 2030년까지 매년 한 2기씩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설은 21년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대체를 하거나 대보수를 하거나 이런 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별도를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행정 절차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제대로 그 공정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거나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민간 소각장을 좀 지금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활용하거나 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는 전국에서 지금 가장 그 비율도 높고 확충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개 신설 15개 확충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예. 지금 당장 수원 영통의 자원회수 시설만 해도 이거 대보수 공사 하는데 주민 설득하는 데만 지금 거의 뭐 10년 넘게 세월이 걸리고 있는데 이 신설을 한다고 해도 2030년까지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 뭐 추가 부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액션 플레이 나온 게 있나 해서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 기후부 장관하고 그 직매립 금지를 하면서 이제 총리 기후부 장관하고 이제 경기도지사 뭐 인천시장 뭐 그 서울시 해가지고 논의를 한 바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기후부에서도 좀 인식을 하고 좀 재정 지원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에서는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좀 재정 지원과 좀 행정적인 지원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소각이라는 것이 워낙 요즘은 기술 진보가 많아 좋아져서 소각 시설이라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인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설득을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개 신설 대상지는 어딘지는 지금 공개할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 예. 그 자료도 저희가 21개소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KSP 뉴스 김정훈 기자입니다. 그 가장 현실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민간 소각장 그 위탁 계약하시는데 몇 개소 정도 계약을 하시면 혹시 그 톤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도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기존에 매립을 했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혹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까, 이것도 걱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그 일회용기 그 확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폐기에서 가장 많이 오는 게 배달을 통한 이제 그 음식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회용기라든가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민간 배달 앱이나 아니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회용기나 다용기를 좀 변환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은 좀 있으신지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기 민간 가장 관심이 많으신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민간 소각 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에 대한 캐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직매립이 641톤이 이제 일일 금지되는데 경기도의 그 가능한 캐파가 4,100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간 소각 업체들하고도 간담회를 해봤고 재활용 업체들하고도 해봤는데 그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이 부분은 각 시군이 그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기존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일률적인 가격이 아닌 게 시군마다 공모하는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서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군의 상황에 맞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보다 그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는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시군에서도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가격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도내 그 소각 시설이 한 16군데 민간 소각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각 시설 16군데들이 이제 다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좀 규모가 있고 이 시설을 하는 게 한 28개소 정도 재활용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 크게 이제 뭐 가격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업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다회용기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다회용기를 쓰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데 이 부분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쓰는 그 배달업체들이 그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최선의 정책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직매립 관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